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024년 첫 거래일입니다. 이 방송 역시도 첫 방송이죠. 연말에 마지막 방송도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첫 방송이니만큼 또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수익, 돈과 그 다음에 건강 모두 다 잘 챙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역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잘 올라와서 좋은 결과가 있길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전화와 유튜브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연초에 점검을 하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전화 그리고 유튜브 이 두 가지가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는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 연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다가 나중에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상담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딱 해결을 하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에 들어가신 다음에 상담을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채팅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들 저희가 역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담 신청은 지금부터 받을 거고요. 신청을 받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거래 양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연말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강했는데요. 오늘 첫 거래일 거래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죠. 자, 현재 코스피는 0.01% 소폭 마이너스인 반면에 코스닥 지수 현재 1% 이상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마지막 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연말에는 일부 종목들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수익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좀 확보해서 연초에 맞는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연말은 이제 마무리에 대한 어떤 의미고 연초는 시작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연말에 강했던 종목과 연초에 강했던 종목들의 분위기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도 역시 당시에 거래소가 강했지만 지금 이제 연초로 바뀌면 코스닥이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하죠. 연초에 우리가 1월 효과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좀 강한 장이 보통 1월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현재 기대감이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거래소 시장보다는 이제 코스닥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수급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수급의 이동을 좀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첫 거래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말 동안 그리고 저희가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죠? 거기에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업종들이 2024년도에 강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정보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IT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들이 거론이 됐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연초에 이런 업종들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업종을 내가 사야 될까? 어떤 종목을 또 사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 쉬는 기간 동안에 다 마쳤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해 연초에는 이 종목들을 사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오늘 수급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 경로는 고민 후에 이동하는 수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초부터 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을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대표적으로 본다면 오늘 거래소에서는 IT 업종과 그 다음에 의약품 업종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의약품 쪽과 IT 업종 이 부분을 올 초부터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역시
IT 업종 쪽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급들이 잘 이동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래도 눈에 띄고 있는 업종을 본다면 여전히 제약주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제약주 안에서는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현재 거래가 합병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국적 제약사의 어떤 사업권, 이게 매각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관심도예요. 이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연초부터. 그리고 다른 제약 업종도 역시 이런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연초에 지금 제약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과 IT 업종에서도 역시 이제 섹터별로 좀 구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위주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 IT 업종들도 역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역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추가적인 언급을 해드린다면, IT 업종에서 지난해 이제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을 이제 올라간 그런 테마를 보게 되면 결국은 AI용 반도체, 뭐 HBM이라든지 뭐 CXL 이쪽 테마가 주도를 했던 이제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올해 연초에는 그동안 그 종목들은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같은 업종 안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봤고요. 역시 세수는 또 세부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걸 또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지금부터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와 유튜브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2024년도 첫 연결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기운을 예, 잘 받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인가요? 한번 볼게요. 동국제약도 19,900원에 10%입니다. 19,900원에 10%요? 네네. 이게 지금 앞에서 뭐 제약 언급을 좀 했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아마 좀 기분이 좀 좋으셨을 것 같아요. 또 상담을 신청해 주셨으니까. 일단 동국제약도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매수하신 가격대도 지금 거의 2만 원 정도 가까이니까 여전히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긴 했어도 이게 참 이제 녹록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동국제약의 주가도 근래 들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거래가 지금 제가 거래를 잠깐 볼게요. 100만, 1000만 원. 거래가 이제 그 연말부터 해서 약간 이제 거래가 좀 주춤했거든요. 원래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지금 연말과 연초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관망하는 그런 이제 수급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동국제약의 경우에도 올해 이제 그 초부터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도 역시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좀 많이 이제 그 수급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국제약은 올해는 좀 더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는 과연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2만 원의 목표 주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2만 원 오면 그때 이 종목을 정리하고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지 그거는 그때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추가 매수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나중에 2만 원 이 가격에서 다시 한번 전락을 주시면 그때 또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올라와서 좋은 결과 있길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모트렉스 17,080원에 10%입니다. 17,080원이요. 10%, 예. 어허. 이 종목이 손실이 아니네요? 예, 얼마 전에 샀어요. 얼마 전에 샀어도 손실이신 분들도 있죠. 예. 자, 다행입니다. 모트렉스가 지금 주가가 오늘도 역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이 종목도.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네. 예, 이거 좀 갖고 가도 되는지, 안 그러면 지금 좀 더 사도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뭐 사실 가져가도 되고요. 결론을 예. 말씀드린다면. 그다음에 추가 매수, 이거는 이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제가 자동차 쪽하고 완성차하고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연말에 이제 종목들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차량용 뭐 오디오라든지 이런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이 모트렉스의 경우에는 이제 근래 들어서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강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지난해 연말에서 올 초까지 연초에도 주가가 연말의 마지막 날에 올라왔다가 오늘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고 연말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오늘도 역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주가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너무 급하게 팔 필요는 없어 보여요. 다만 이 회사는 이제 위쪽으로 19,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이 사람들이 꽤 많이 물려 있어요. 우리가 매물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9,000원 정도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19,000원 부근, 이제 19,000원에 딱 19,000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9,000원에 가까운 가격이 있잖아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지금부터 많이 높진 않죠.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000원 일단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고요. 그 근처에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새해 종목인가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15,500원에 20%요. 15,500원에 20%요? 예, 예. 이것도 최근에 사셨나 봐요? 아니, 좀 됐어요. 오, 그래요? 좀 돼가지고 네. 추가 매수 좀 해서 가격 낮춰놨어요. 추가 매수군요. 예. 그래도 처음에 샀을 때 매수 가격이 많이 안 높았나 봐요. 지금 이 단가가 이 네네.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네네. 어쨌든 수익으로 전환돼서 축하드립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계속 행보 중이라 더 네. 어떻게 될까? 매도를 해버릴까 해서요. 일단은 이제 단가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약간 이제 자리를 뭔가 좀 약간 횡보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좀 답답하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은행을 가요. 은행을 가면 은행에서 바로 업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면 우리는 이제 번호표를 뽑잖아요. 그쵸? 네네. 번호표를 뽑으면 이제 앞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나는 이제 내가 온 순서에 맞게 대기를 하고 있겠죠. 번호표를 뽑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하듯이 이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에도. 그래서 원래 이제 주가라는 건 이제 바로바로 튀어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대기표를 뽑고 나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즉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약간 횡보하고 있으면서 옆으로 좀 기고 있잖아요. 이건 약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기 중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여기서 순번이 오면 거래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래가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거래가 한번 들어오면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서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팔기에는 좀 아쉬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10% 정도 살까요? 사지 마시고요. 네. 왜냐면 지금은 아직 이제 대기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또 내일과 모레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거 아직 여전히 좀 대기 중이라면 이것도 비중을 더 실었는데 더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20%면 충분해요. 그래서 나중에 17,000원 정도면 저는 적절할 것 같거든요. 팔고 네네. 나오기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익이 나와도 괜찮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거래가 들어오면 아마 금방 올라갈 수도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17,000원 가격에서 팔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리튬 포어스 네. 9,700원에 10%요. 9,700원에 10%요? 네. 자, 보겠습니다. 리튬 퍼스.
9,700원이라면 지금 매수를 하신 건 최근이 아니네요. 그렇죠? 오래됐는데요. 네. 이거 추매해가지고 9,700원 단가를 맞춰놨어요. 아, 그 추매를 해서 지금 단가가 9,700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네, 오. 2만 원이 넘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매수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나 봐요. 네네. 자, 근데 지금 이 회사도 제가 이제 잠깐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네. 리튬퍼스가 지금 아마 그 매수하실 때 2차 전지 쪽 때문에 사신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2022년도에는 순이익이 와, 무려 890억이나 됐는데 이거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전환된 거죠. 적자에서 흑자로 나왔으니까. 근데 2023년도 이제 지난해죠. 지난해 실적이 현재로서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분기에는 650억의 이익을 냈다가 그 3분기에 600억의 적자를 냈네요.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실적의 변동이 엄청나게 커요. 변동폭이 그죠? 자, 그러면 재무정보를 잠깐 한번 볼까요? 리튬퍼스. 자, 재무정보를 잠깐 보니까 부채 비율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빚이 얼마나 있는가. 근데 지금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연초기 때문에 뭐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자본도 역시 문제는 없네요.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만 이제 그동안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보니까 실제로 돈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이제 돈이 실제로 이제 그 들어온 돈은 별로 없어요. 지금 적자거든요. 마이너스거든요. 투자는 또 많이 들어갔고 회사가 좀 이상하네요. 이게 투자가 그 어떤 신사업이나 이런 데 투자가 많이 들어갔던 건지 제가 볼 때 리튬퍼스는 이렇게 그 변동성이 이제 실적의 변동성이 좀 크고 그다음 내부적으로 돈도 지금 이익이 많이 났는데 실제로 이제 그 들어왔던 돈보다 투자 금액으로 빠져나온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그 조금은 이제 그 걱정은 살짝 돼요.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매수 가격이 9,700원이면 많이 떨어뜨려 놓은 거라 제 생각에는 연초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종목들이 좀 주가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코스닥 종목들이 반동이 좀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럼 리튬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0,000원 정도 선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10,000원까지 올 수 네. 있을까요? 최근에 거래가 한번 들어왔는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가 일단 들어왔고 거기다 실적이 지난해 완전히 안 좋았던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때 거래가 들어왔던 물량들이 밑에 떨어졌던 이 시기에 물량들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주가의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0,000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 좀 잘 탈출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신택 상담 받아갖고 많은 수익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유니온이요. 유니온이요. 예, 제 매수- 5,600원에 10%입니다. 5,600원에 10%세요. 네네. 어허. 매수 단가는 지금 현재 가격하고 차이는 별로 없네요. 네네. 이거는 혹시 그 요소수 관련주로 사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지금 뭐 미국하고 관련 사안이 너무나 안 좋은 것 같아서 택했는데 네. 이걸 끌고 가도 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건지 그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끌고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아, 네, 그래요? 이슈로 이제 주가의 반등 시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유니온이라는 그러면 회사는. 네. 종고점 7,000원까지는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땐 7,000원까지 보는 건 지금은 이제 딱 7,000원을 봅시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그렇죠. 제가 예.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5,600원에 제가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높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6,000원 정도.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이 분쟁이 있었던 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예. 또 트럼프 대통령 때도 굉장히 심한 분쟁이 또 있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이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예. 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그 예, 뉴스 그렇게 보셨죠, 나오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그 당이 집권을 하든 중국과의 마찰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유니온이라는 회사도 지금은 이제 요소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어요. 반등이 나왔죠, 그죠? 네, 예.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오랫동안 끌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국이 사실 그 요소수에 대한 그 고갈 문제가 과거에 이제 이게 얼마 오래되진 않았어요. 1, 2년 정도 전에 이제 요소수에 대한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석탄 쪽에서 이제 석탄을 통해서 요소수를 이제 또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호주라든지 이런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과거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그 상황이 이제 뭔가 전환점이 좀 있단 말이죠.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요소수가 과거에 대란이 있었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약간은 좀 완화가 이제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분쟁은 중간마다 또 있다가 없어졌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이미 지금요. 네. 멘토님이 띄워놓으신 그 차트를 보면은요. 네. 지금이 이제 딱 한 번쯤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현재 이 차트를 봤을 때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차트를 봐도.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 중간에 거래들이 중간에 딱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현재 매집 상태인 거 맞아요. 근데 예.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거래가 또 들어와 예. 주면서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눌려서 아래 꼬리를 물고 있는 건 맞지만 여기서 사실 오늘 만약에 다음에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양봉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좀 눌려 있는 거잖아요. 음봉 좀 밑으로 예. 바로 전날보다 마지막 거래보다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저는 유니온은 그 차트로 봐도 힘이 되게 클 거라는 생각은 별로 들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제가 본다면 이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앞에서 전제 조건을 한번 깔았잖아요. 저는 예. 6,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볼 거예요. 즉 6,000원 오면 그때 절반 팔고 나머지는 6,300원 정도에서 전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는 아유,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새해 복 그러시나요? 많이 받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네, 어떤 종목? 넥슨 게임즈 네, 얼마죠? 17,500원에 20%. 17,500원에 20%. 네네. 넥스 게임즈를 17,500원에 20% 사셨군요. 네네. 아, 좀 답답하죠. 네, 답답해요. 게임즈가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오니까 걱정이 돼요. 그쵸. 네. 지금 이제 보면 최근에 이 넥슨 게임즈라는 회사의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죠? 네네. 네.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넥슨 지주사 NXC 지분을 첫 공매를 했고 매수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네.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네. 아마 이제 게임주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하신 게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아마 네, 거기에 네. 있어서는 이제 중국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중국에서 이제 규제를 좀 많이 풀고 그 다음에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게임들이 중국의 진출이 길이 좀 막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판호 발급을 좀 많이 해줬단 말이죠, 중국에서. 그래서 네. 게임주들도 이제 이게 희망을 갖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그 여행도 규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도 뭔가 풀리겠구나라는 네. 기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이죠, 지난해 이제 말쯤에 네. 갑자기 규제에 대한 정책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이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확률적인 부분에서 규제라는 정책들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게 중국의 게임주들 그다음에 국내 게임주들 역시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단 말이죠. 근데 네. 지금 중국의 그 상황으로 본다면 이 규제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공시를 한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초안이 공시가 된 거고 이 초안에 대한 공시와 함께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중국에서 이제 바로 이걸 이제 그 내리고 이건 초안일 뿐이고 이제 협력을 해서 뭔가 최종적인 그 내용을 이제 공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1월 달에 아마 그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밀어붙이는 나라잖아요. 그죠? 규제도 한 번에 하면은 이거 타협이라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중국에 들어갔던 외국계 자본들이죠. 투자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걸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뭔가 좀 타협점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판호 발급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또 규제를 한다는 거 사실상 이건 맞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 좋다는 얘기를 하지만 또 반면에 좋아진다는 얘기들도 분명히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넥슨 게임주도 지금 주가 매수한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걸 그만큼 너무 높은 가격이고 막 걱정해야 될 그 정도의 가격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시청자분도 최근에 주가가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이거는 좀 기다려 볼 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실적이 좋잖아요, 넥슨 게임즈는. 네, 맞아요.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도 있고 좋은 기업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어쨌든 게임이라는 그 섹터, 이거 하나의 업종이죠. 이제 테마일 수 있고, 그다음에 IT도 그렇잖아요. 다 하나의 그 그룹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그 게임주들도 신작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인 뉴스들이 좀 있고 주가의 반등이 좀 있었고 이 흐름이 그냥 꺼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는 매수가가 17,500원이잖아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저는 들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정리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17,500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17,500원까지 일단 들고 계시고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봐드릴게요. 네, 이제 추가를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기다릴까요? 굳이 20% 정도 비중이면 충분해요. 네,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 잠시 올해 첫 강연회죠.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강연회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해당 내용들 확인하셔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장 마감 이후 4시부터요. 온라인 강연회가 있죠. 자, 역시 오늘도요. 이 방송 끝나고 장 마감이 되면요. 저도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온라인 강연회를 4시부터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초 오늘 첫 거래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 강연회인 만큼 또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늘 시장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연초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될지 중요한 단서와 힌트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해서 올해 이제 초부터 1월 달에 최소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 지금 미리미리 제가 파악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 후 4시에 저는 온라인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상담해 주셨죠? 신청해 주셨죠? 그 종목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KH바텍이네요. 자, 매수한 가격이 14,000원이고 10% 비중이에요. 14,000원 10%. 자, 오호, 제가 가격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요 타이밍에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 같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저점이 이 가격대에 한번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이 저점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오늘 현재 주가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KH바텍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아시죠? 특히나 이 회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제 힌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힌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폴더블 폰, 거기에 들어가는 힌지 사업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과거에는 이제 KH바텍은 다이캐스팅, 쪽이 많이 이제 이 헤드폰에 대한 외부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이제 플라스틱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과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회사고요. 올해 보니까 이제 올해는 스마트폰 쪽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 전망이 나온 것 같아요. 보고서 때문에 목표주가가 지금 하향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이제 국내 삼성전자도 신규 갤럭시 시리즈의 신규 신제품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난해가 좀 안 좋았고 올해는 점점 소비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에서 좀 흔들린다고 해서 전혀 흔들릴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H바텍은 16,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것도 저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좀 타고 가자. 예, 목표 주가 16,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롯데케미칼.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 17만원에 30%예요. 17만원에 30%. 이 종목을, 그렇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5%나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롯데케미칼 오늘 주가의 하락도 좀 크고, 그리고 연초인데, 약간 기대감보다는 좀 약간의 좀 걱정이 돼서 좀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증권가에서 전망들이 지금 이제 종합해 보면요, 이 석유화학 쪽이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약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국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중국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아직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도 안 좋은데 자꾸 외부적으로도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약간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즉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주들을 특히나 이제 많이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경제에 대한 어떤 회복,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지표들이 PMI 지표도 최근에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중국의 그 경제 지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중국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분명히 좋아지는 시기일 거고, 거기에서 중국에 대한 문제, 뭐 미국과의 어떤 그런 분쟁도 있긴 하지만 이 뉴스가 간밤에 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인이죠. 미국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규제를 중국에서 완화시켜주는 그런 정책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롯데케미칼은 이 전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실망감으로 떨어지고 있을 뿐이지, 이 기업도 주가는 다시 분명히 또 반등적으로 방향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역시 매수가가 17만 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정도의 가격은 사실 회복을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17만 원 일단 목표 주가, 매수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저는 17만 원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코리아나. 매수 가격은 2,900원이고요. 그리고 5%네요. 자, 코리아나 매수 가격이 2,900원, 그리고 5%.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볼게요.
이 코리아나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앞서서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에 조금은 다르게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마 여러분들 연초에 CES가 개최되는 거 아시죠? 국제 가전 박람회. 그리고 이 국제 가전 박람회라는 건 결국 IT 기업들이 중추적인 어떤 이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뭔가 달라졌어요. 이 IT뿐 아니라 지금 CES라고 얘기하면 지금 AI 쪽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반도체 쪽을 많이 거론을 하고 있고 또 모빌리티 쪽을 많이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CES 2024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부터가 좀 모두가 함께하는 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이제 이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기조연설을 하는데 IT 기업들이 아니라 월마트의 CEO라든지 또는 이제 그 화장품 업계의 CEO가 기조연설을 하거든요. 연설을 또 하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지금 유통구조도 AI를 통해서 유통구조의 변화가 좀 핀더더의 테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난해부터 좀 많이 뭔가 트렌드화 좀 되고 있기 때문에 AI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IT와 접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제 소비 쪽과 맞물려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뷰티 앤 헬스 이쪽도 굉장히 좀 크게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도 역시 기조연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사업이 많이 확장돼 왔었는데 이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이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초에도 역시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나의 경우에는 주가 현재 가격대 2,900원에 있다면 저는 최소한 3,100원 정도까지는 일단 홀딩하셨다가 이 위쪽으로 반등 줬을 때 그때 뭐 수익을 챙기고 나오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에코마케팅이에요. 자, 매수 가격 볼게요. 12,3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12,300원의 비중 10%. 현재 가격대로 봤을 때는 주가가 여전히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근데 근래 거래를 잠깐 볼게요. 거래가 좀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100만, 1000억, 10억. 주간에 거래가 들어왔을 때 이 거래가 여전히 이제 계속 남아있지는 않네요. 자, 일단 에코마케팅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AI하고 접목되는 부분. 이 단순하게 IT하고만 이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광고 쪽 역시도 지금 보면 이제 AI 때문에 구글 쪽에서 대규모 인허 감축이 또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아마 이제 지난해부터 뉴스화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AI가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마케팅 쪽이 그만큼 금액을 많이 이제 감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투자한 금액 대비 AI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더 폭발적인 어떤 이익률이 나올 수 있는 분야라고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마케팅의 경우에도 결국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 역시도 연초에 약간의 좀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실적도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좀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뭐 최근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 없어 보이고, 제 생각에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만약에 위쪽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본다면 1차적으로 12,500원 정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수한 가격보다 좀 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 12,500원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12,200원, 12,500원까지 왔는데 힘이 강하면 13,000원 위쪽에서 정리하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12,500원 목표 주가 일단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 텐데요. 자, 이번 상담은요.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어떤 나무가요. 나무가요? 나무가. 네. 자, 나무가. 14,100원에 20%요. 14,100원에 20%요. 네, 네. 수익이시긴 한데. 최근에 아주 오래 네. 걸렸어요. 물타기 한번 했고요. 추가 매수했어요. 와,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네. 추가 매수해도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은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래도 네. 또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고맙습니다. 네, 이 기업은 제가 매수한 시기가 아마
작년 초나 아니면 그 말 정도? 작년이겠죠, 그죠? 매수해서 추가 매수의 단가가 떨어졌으니까. 네네. 네, 작년에 아주 오래됐어요. 네, 18,000원, 19,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혹시 수익이 일단 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조금요. 예. 비중을 아예 줄이지 않으셨죠? 안 줄이 지금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줄여야 되나? 제 생각에는 지금 조금 줄이고 가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비중을 늘리실 때는 매수하고 나서 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제 손실일 때 비중을 늘렸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그 추가 매수에서 단가가 낮아져서 지금은 이제 수익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량을 추가 매수할 때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했지만 물량을 줄일 때는 이제 올라갔을 때 물량을 줄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물량을 절반 이렇게 줄이라는 게 아니고요. 5% 정도 물량을 먼저 줄여두세요. 조금 줄여볼까요? 네, 맞아요. 더 예. 네, 4분의 1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이 종목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4분의 네. 1 정도 하면 250만 원을 이제 먼저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4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 정도를 4천만 원 넘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일단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요. 네, 맞아요. 그래서 4천만 원 이상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 금액을 일단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30% 정도로 정리하세요. 네, 3분의 1. 그래요? 네, 3분의 1 정도 정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15,500원 기억하세요? 15,500원. 그때 네. 또 3분의 1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오늘 줄인 3분의 만큼. 1, 네, 오늘 줄인 만큼. 네. 그리고 네. 마지막 남아 있는 건 16,000원까지 가져가셨다가 네. 16,000원에 네. 전량 다 줄이고 나오시면 됩니다. 완매 전부 다 팔라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네,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줄여서 수익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인탑스 3,250원에 네. 8%요. 인탑스고, 그 다음에 지금 네. 보니까 3250원이에요. 네. 3250원. 자, 그러면. 네, 그럼,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 가격에 언제쯤 올 수 있는가 하고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지금 이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아니면 안 해도 괜찮을까? 네. 안 해도 괜찮아요. 이 회사는. 네, 안 해도 돼요? 네, 추가 매수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지금 보니까 네. 이제 지난번에 뉴스가 좀 나왔는데, 여기 인탑스가 지금 어떻게, 여긴 따로 아니었구나. AI 쪽에 묶일 뻔 했네요. 지금 뉴스들이. 근데 지금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 떠나서 회사의 어떤 네. 기본적인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회사는. 회사 자체가 이 메탈 케이스, 휴대폰 메탈 케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쪽 이제 금형, 뭐라고 되죠? 자동차 쪽과 관련된 이제 케이스 쪽이죠.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사실 2023년도에 실적이 조금 좋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초부터 해서 이제 수급이 이동을 할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은 큰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 종목들을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탑스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사실 18%에서 추가 매수를 더해서 단가를 떨어뜨린다면 이 매수한 만큼 정도는 하셔야지 많이 떨어져요. 그나마. 그렇죠. 근데 매수한 만큼을 하면 비중이 40%까지 가버리는데 그럴 만한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는 나중에 31,000원까지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굳이 굳이 이 회사를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금 있는 건 다른 종목을 투자하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31,000원 왔을 때 비중을 줄이고 조금 지켜보든
아니면 31,000원 왔을 때 그냥 다 정리를 하든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 그때 혹시 고민이 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 그때 주세요. 31,000원. 네. 저는 목표 주가 31,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 네.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이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네. 14만 원에 12%, 14만 원에 12%요. 12. 이거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었어요. 근데 떨어졌다 다시. 본전하면은- 네. 예, 본전 조금이라도 빠지고 해서. 그래서 예, 본전 좀 와서 빠지고 좀 와서 빠지고. 제가 앞서서 지금 코리아나라는 회사를 설명을 드릴 때 아마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 키워드는 이 두 글자 바로 소비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금리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바로 소비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시기가 올해부터 인하가 될 건데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소비가 살아나는 시기가 될 거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소비 쪽을 본다면 먼저 큰 어떤 제품들 비싼 제품들의 소비가 많이 먼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갔다 쉬었던 이 화장품 업종 이 업종들도 이제 올 초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움직였던 건 시장이 여전히 하락 또는 횡보장이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바뀐 이상 종목들의 고점도 새롭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은 주가를 봤을 때는 이번에는 15만 원을 저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14만 원의 현재 가격대 그 매수 가격이지만 저는 위쪽으로 15만 원을 좀 넘어간 15만 5천 원까지도 한번 저는 그 욕심을 부려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을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14만 원에 팔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팔지 마세요.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새로운 고점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까지 끌고 가셨다가 그때 수익을 조금씩 뭐 챙기든 아니면 더 끌고 가든 그때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아요. 목표 주가 15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좀 유튜브 종목 하나 더 봐드릴까요? 자,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위아네요. 자, 현대위아 매수 가격은 73,300원이에요. 그리고 15% 비중이신데, 지금 매수가에서 팔고 싶은데 가능할까라고 말씀하셨네요. 이 회사 현대위아 저는 매수가 이상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불가능할까요? 저는 시장의 문제였다고 봐요. 그리고 시간 투자를 해서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은 시간 투자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 분명히 시간 투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매수가 솔직히 조금 더 높게 볼 수는 있긴 한데 차라리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가능하다면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있죠. 요 사이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한 5% 정도 해서 단가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능하시다면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추가 매수 5%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매수가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드렸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돈과 그 다음에 건강 모두 잡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잠시 후 4시에 온라인 강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